처음엔 이해가 안 됐지만 내 생각이 틀렸을지도 몰라, 더 나아질 수 있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스쳤어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당신의 잠재의식, 마치 프로그램처럼 당신의 행동을 조종하는 그 틀을 깨닫지 않는 한 아무것도 바뀌지 않기 때문이에요. 새해 결심은 얼마나 했어요? 한 달 이상 지킨 건 몇 개나 될까요? 솔직히 거의 없죠. 게으름이나 의지박약이 아니에요. 진동수, 익숙한 파장으로 당신을 끌어당기는 자동항법 장치 같은 거죠.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영상을 보면서도 여전히 씀씀이가 크고 못해, 운이 없어, 나한테는 안 맞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매일 봐요. 헤비메탈 주파수에 고정된 낡은 라디오로 재즈 방송을 듣는 것과 같아요. 안 되죠. 바꾸고 싶다면 돈에 대한 당신의 생각부터 관찰해 보세요. 번영하는 사람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저 사람은 운이 좋네. 분명 속임수를 썼겠지. 아니면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될 거야. 제가 그랬더니 인생이 너무 빨리 바뀌어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거짓말을 한다거나 사기꾼이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도 속이지 않았어요. 과거의 저를 속였을 뿐이죠. 그리고 다시 그렇게 할 거예요. 저한테는 안 통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내 진동수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 라고 질문해 볼 수도 있고요. 답은 당신에게 달려 있어요. 제가 당신이라면 미루지 않을 거예요. 지금 당장 시작할 거예요. 시간은 어차피 흘러가지만 당신의 진동수는 당신이 선택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당신이 다르게 선택하는 순간 온 우주가 당신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자, 지금 당신의 진동수는 무엇인가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느껴보세요. 그리고 바꿔보세요. 모든 걸 바꿀 수 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돈은 더럽고 악의 근원이며 부자는 탐욕스럽거나 돈은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고 배워요. 저도 평생 그렇게 들었어요. 당신도 그럴지도 몰라요. 모든 생각은 신호를 보내고 그와 같은 것을 끌어당겨요. 우주는 말이 아니라 진동수를 이해한다고 저는 말하죠. 나는 부자다 라고 아무리 외쳐도 통장 잔고 확인이 두려우면 실제 진동수는 빈곤이에요. 이건 제 주장만이 아니에요. 로또 당첨자의 80%가 5년 안에 돈을 다 날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불운이 아니에요. 사고방식의 문제죠. 돈을 얻었지만 내면의 진동수는 바뀌지 않았으니까요. 돈은 끌어들였지만 유지하지 못하고 빈곤의 진동수에 갇힌 손가락 사이로 모래처럼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오늘부터 실험해 보세요. 수첩에 돈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모든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적어보세요. 두려움, 기억, 어린 시절의 말들, 모든 걸요. 그리고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매일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진동을 품고 살았는지 깨닫게 될 거예요. 변화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빛으로 끌어내고 의식적으로 다른 진동수를 선택하는 거죠. 하지만 거의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는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돈 자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요. 그저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증폭시킬 뿐이에요. 당신 본질의 마이크로폰과 같은 거죠. 부자가 된 후 더욱 관대해진 좋은 사람들도 봤고 돈 때문에 끔찍하게 변한 심술궂은 사람들도 봤어요. 돈이 사람을 타락시키는 게 아니에요. 부족함이 없어졌을 때 드러나는 해결되지 않은 성격의 문제죠. 그러니 당신 내면을 돌보세요. 돈이 들어오면 제대로 된 진동수를 배우면 돈은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진정 어떤 사람인지 드러날 뿐이죠. 저는 처음부터 제가 버는 돈의 일부를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겠다고 결심했어요. 제 파트너 산디와 함께 처음엔 소액 기부부터 시작했죠. 때로는 남을지 확신할 수 없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기부할 때마다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더 많은 것이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돈 자체만이 아니었어요. 그녀가 손대는 모든 것이 번영하는 이유는 그녀가 두려움이 아닌 기여의 진동수로 살기 때문이죠. 반대로 돈만으로는 아무도 구할 수 없다는 예시를 원해요.
마이크 타이슨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상상을 초월하는 돈을 벌었지만 마음가짐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자제력도 없었고 진동수에 대한 인식도 없었죠. 결과는 파산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특별한 경우가 아니에요. 큰 유산을 받거나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70%가 10년 안에 모든 것을 잃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돈을 유지하고 불리는 정신적 구조가 부족했던 거죠. 그러니 지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일 제가 현재의 장호의 100배를 가지고 있다면 준비가 되었을까요?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무엇에 투자할까요? 누구를 도울까요? 아니면 잠깐 동안 힘을 느끼려고 돈을 다 써버리고 다시 같은 빈곤에 빠질까요? 이 질문을 피하지 마세요. 고통스럽지만 해방적인 질문이에요. 돈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면 돈은 당신 인생에서 역할을 바꿔요. 짐, 걱정, 스트레스의 원인에서 도구로 변하는 거죠. 당신이 타고난 존재가 되도록 도와주는 지렛대 말이에요. 돈은 인격을 사지 못해요. 하지만 자녀의 학비를 내고 제대로 된 건강 관리를 받게 하고 보호시설을 짓고 물이 없는 마을에 우물을 파죠. 돈은 좋은 의도만으로는 열 수 없는 문을 열어줘요. 그러니 돈은 더럽고 사람을 멀어지게 한다는 말을 반복하지 마세요. 사람을 멀어지게 하는 건 오만함, 불안감, 부풀어 오른 자아예요. 돈은 그저 마이크의 볼륨을 키울 뿐이죠.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면 관대하고 영향력 있고 모범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파티, 중독, 자해에 갇히게 될 거예요. 선택은 언제나 당신에게 있어요. 도전을 하나 제안할게요. 7일 동안 빵을 사든 카드값을 내든 돈을 쓸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이것을 살 돈이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속으로 말하는 거죠. 그리고 잔돈이라도 받으면 감사하세요. 돈을 문제로 여기지 않고 동지로 여길 때 진동수가 어떻게 바뀌는지 느껴보세요. 진실은 간단해요. 돈은 당신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지 않아요. 당신이 이미 어떤 사람인지를 더 큰 규모로 드러낼 뿐이에요. 그리고 현명하게 사용하는 법을 배우면 세상에 얼마나 큰 선을 베풀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풍요가 당신에게 돌아오는지 알게 될 거예요. 바로 그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의심된다면 직접 해보세요. 경험해 본 사람만이 이 법칙의 힘을 이해해요. 당신은 지금 정확히 어디에 있나요? 집 주소나 동네가 아니에요. 인생에서의 실제 위치, 재정적, 감정적, 영적인 위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위치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제자리 걸음을 해요. 제대로 질문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나는 어디에 있나, 사람들이 어디에 도착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늘 이야기하는 게 재밌어요.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이 여행하고, 시간적 여유를 갖고 마음의 평화를 얻고 싶어 하죠. 꿈꾸는 건 아름다운 일이고 저도 항상 꿈을 꿔야 한다고 말해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출발점을 모르면 그 꿈은 환상일 뿐이에요. 어느 골목에서 출발하는지 모르고 지도 없이 다른 도시로 운전하려는 것과 같아요. 이런 모습을 너무 많이 봐요. 파산 직전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높은 월급에 새 차를 갖고 있지만 빚에 허덕이고 다음 달 카드값이 걱정돼서 새벽에 식은땀을 흘리는 사람들도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은 완전히 엉망이죠. 흥미로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미국 최대 금융기관 중 하나인 파앤라의 연구에 따르면 거의 60%의 사람들이 자신의 순자산과 정확히 얼마나 빚졌는지 말을 더듬지 않고 답할 수 없다고 해요.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건 너무 쉬워요. 지능 부족 때문이 아니에요. 직시하는 게 아프기 때문이죠. 당신의 위치를 파악하라고 하는 건 당신을 깎아내리기 위한 게 아니에요. 당신을 해방시키기 위한 거예요. 거의 아무도 모르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수년 동안 저는 제 목표를 손으로 쓴 카드를 지갑에 넣고 다녔어요. 수시로 그 카드를 읽었죠. 그 카드에는 제가 도달하고 싶은 곳이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제 게임을 바꾼 건 제가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아는 것을 배우는 것이었어요. 저는 토론토에서 소방관으로 일했고 생활비의 절반도 채 안 되는 고정급을 받았어요. 빚에 쪼들리고 앞날이 불투명했죠.
제가 스스로에게 이 사실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번영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치 보고서를 작성하듯이 현재 상황을 적어보세요. 얼마나 버나요? 얼마나 쓰나요? 누구에게 빚졌나요? 매달 얼마의 이자를 내나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자기 기만은 가장 큰 꿈도둑입니다. 제가 이 방법으로 인생을 바꾼 가족이 있어요. 토론토 하얏트 호텔에서 제 세미나에 삼촌과 이모를 참석시켰어요. 그들은 평범한 중산층 부부였어요. 모든 것을 할부로 사고 자가용이 없고 대중교통에 의존했죠. 세미나 3주차에 그들은 자신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재정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충격이었죠. 하지만 그 충격이 그들을 빚을 갚기 위해 일하는 일상에서 벗어나게 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들은 두 채의 부동산, 자신들의 사업, 플로리다의 별장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은 그들이 자신의 위치를 인정하는 순간부터 시작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멈춥니다. 두려워서요. 언젠가 마법 같은 해결책이 나타나고 언젠가 로또에 당첨되고 언젠가 누군가가 황금 같은 기회를 줄 거라고 믿는 편이 더 편하죠. 말씀드릴게요. 그런 날은 절대 오지 않아요. 자신의 인생 지도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그러니 이 영상을 끝내기 전에 지금 당장 이걸 해보세요. 종이를 꺼내 가운데 수직선을 그으세요. 한쪽에는 평범한 한 달 동안 당신의 지갑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적으세요. 다른 한쪽에는 나가는 모든 것을 적으세요. 작은 커피 한 잔, 각 할부금, 이자 작아 보이지만 천천히 당신의 돈을 갉아먹는 모든 수수료까지요. 이 간단한 연습만으로도 당신의 재정적 에너지가 새는 곳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돈만이 아니에요. 건강은 어떤가요? 감정적 에너지는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불평하거나 걱정하거나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데 쓰나요? 이 모든 것이 당신의 현재 위치의 일부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진동하고 당신을 위로 끌어올리거나 땅에 박아두는 패턴을 만들죠. 당신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도 바닥을 쳤던 사람이에요. 방향도 공부도 없는 핑계만 가득한 젊은이였죠. 하지만 저는 앉아서 상황을 살펴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좋아, 지금 여기에 있어. 이제 어디로 갈지 결정할 거야. 그렇게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마음이 핑계대는데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멈추고 해결책을 찾기 시작해요. 뇌가 탐정 모드로 들어가요. 전에는 보이지 않던 길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명확함이 힘이라고 말해요. 진부한 말이 아니에요. 가장 순수한 진실이죠. 밤에 헤드라이트를 끄고 운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분명 사고가 날 거예요. 목표는 있는데 자신의 위치를 모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헤드라이트를 켜면, 즉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면 목적지가 아무리 멀더라도 도착할 수 있어요.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이죠. 자, 이제 제가 질문할게요. 인생의 거울을 보고 나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고 여기서 저쪽으로 갈 것이다 라고 말할 용기가 있나요? 소수의 사람들만 그렇게 해요. 하지만 그렇게 한 모든 사람들은 모든 것을 바꿨어요. 그리고 장담합니다. 당신도 바뀔 거예요. 자신의 진실을 직시한 후에는 아무도 예전과 같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주가 도와주고 기회가 생기고 문이 열립니다. 마침내 출발점을 알고 어디로 갈지 알기 때문이에요.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경우에 변화를 다짐하고도 같은 자리로 돌아왔나요? 보이지 않는 힘이 당신을 끌어당기는 것 같아요. 아무리 벗어나려고 애써도 말이죠. 그 힘의 이름은 패러다임입니다. 당신의 패러다임을 깨지 않으면 당신은 계속 깨질 거예요. 조금씩, 매일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패러다임이 습관이라는 예쁜 말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패러다임은 너무나 깊은 정신적 프로그램이어서 자발적이라고 생각하는 생각까지 지배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똑같이 커피를 마시고 똑같은 것들을 불평하며 출근하고
돈이 없는데 돈을 쓰고 중요한 결정을 미루고 매달 다음 달은 다를 거야 라고 다짐하는 건 바로 패러다임 때문이에요. 이 패턴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잘 알아요. 저도 매일 제 패러다임과 싸우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시는가요? 저도 면역이 아니에요. 아무도 아니죠. 며칠 전에 제 스스로와 약속한 게 있었어요. 매일 왼손으로 글씨를 쓰는 거였죠. 오른손잡이라서 훈련과 집중이 필요해요. 20일째 되던 날 여행을 가게 되었고 제 마음속에서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수첩은 집에 두고 가. 밥 돌아와서 쓰면 돼. 별 차이 없을 거야. 제 패러다임이 제 약속을 시험하는 거였죠. 거의 함정에 빠질 뻔했지만 숨을 크게 쉬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이걸 이기지 못하면 나중에 내 자신에게 질 거야. 바로 그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패러다임은 소리치지 않고 문을 두드리지 않아요. 속삭이고 당신을 감싸고 오늘은 쉬고 내일 다시 시도하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내일은 절대 오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포기자들이 핑계대는데 능숙해지는 거죠. 그런 사람을 아세요? 아니면 당신 자신이 그럴지도 몰라요. 패러다임이 재산을 망치는 것을 봤어요. 돈 버는 방법에 대한 낡은 믿음을 버리지 못해서 파산한 뛰어난 사업가들을 봤어요. 돈이 나무에서 나지 않는다라고 자녀들에게 평생 말하고 그 자녀들이 어른이 되고 나서도 마치 주문처럼 그 말을 반복하며 번영할 가능성을 모두 막는 부모들을 봤어요. 금이 간 집을 상속받는 것과 같아요. 깨고 다시 짓지 않으면 언젠가는 무너져요.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봤어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패러다임을 부수기로 결심하면서 인생을 완전히 바꾼 경우도요. 교도소에 들어가서 독방에 수년간 갇혀있던 사람들과 이야기했어요. 그중 한 사람, 조는 너무 위험해서 간수들이 제 방에 두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고집했죠. 처음에는 그는 제 강의를 방해하고 모든 것을 비웃었어요. 어느 토요일 더 이상 그가 분위기를 지배하게 둘 수 없다고 결심했어요. 그에게 다가가 눈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떨면서 멍청이라고 불렀어요. 그는 바로 그 자리에서 저를 목 졸라 죽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는 웃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웃음 속에서 그의 내면의 벽이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조는 교도소 안에서 제 가장 큰 동지가 되었어요. 그 후 그는 교도소에서 나와 인생을 재건하고 제 오른팔이 되었죠. 그는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던 범죄자라는 패러다임을 깨뜨렸어요. 그리고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았어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당신의 패러다임이 아무리 강력해 보이더라도 그것을 바꾸겠다는 당신의 결심만큼 강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예요. 하지만 하루는 의지를 가지고 다른 하루는 포기하면 안 돼요. 필요한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과거의 당신이 그만이라고 외칠 때까지요. 그리고 당신이 이제 내가 책임진다 라고 대답하는 거죠. 당신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고 싶나요? 작은 습관을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 30분 일찍 일어나는 거죠. 첫날은 성공할 거예요. 둘째 날은 몸이 불평할 거예요. 셋째 날은 당신의 마음이 말할 거예요. 더 자야 돼. 어제 너무 일했잖아. 그리고 만약 당신이 굴복한다면 패러다임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변화는 쉽지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해야 하고 훈련과 반복이 필요해요. 듀크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일상 행동의 40% 이상이 완전히 자동적이며 의식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고 해요. 패러다임의 자동항법 장치죠. 당신은 하루의 절반을 로봇 모드로 살고 있고 그걸 눈치채지 못해요. 이제 상상해 보세요. 옛날 실수를 반복하는 대신 그 자동항법 장치가 노력 없이 당신을 번영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재프로그래밍 된다면 어떨까요? 패러다임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패러다임을 지배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 아주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것을 하나 제안할게요.
당신의 현재 패턴과 반대되는 습관을 하나 골라보세요. 대단할 필요는 없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물 2잔 마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30일 동안 해보세요. 마음속 작은 목소리가 나중에 하자 하고 속삭일 때, 그건 과거의 당신, 변화를 두려워하는 낡은 습관의 속삭임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진정한 변화는 움직이지 않으려는 당신의 그늘진 모습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보상은요, 낡은 틀을 깨는 순간 세상이 활짝 열립니다. 닫혔던 문이 열리고 마치 운명처럼 딱 맞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상상도 못했던 기회들이 쏟아집니다. 마법이 아니에요. 새로운 주파수로 진동하는 당신이 다른 현실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어떻게 했냐고 묻는다면 솔직하게 말하세요. 내 한계를 넘어섰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후회하는 사람과 이루어내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낡은 습관의 죄수가 되라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당신만의 길을 만들어갈 존재입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을 만큼 멀리 나아갈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돈이란 꿈꿔왔던 모든 것의 열쇠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열쇠를 쥐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생각해보면 놀랍죠. 저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사실 쟁취하는 게 아니라 마치 주파수를 맞추는 것처럼 내면의 떨림과 세상의 흐름을 일치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말도 안 된다고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제자리 걸음인 걸까요? 더 나은 삶을 계획하고 꿈꾸면서도 정작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보이지 않는 힘에 끌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기분 아시죠? 저도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밤이 기억나네요. 성실하게 일만 하는 삼촌, 매일 야근에 토론토 시내를 버스와 지하철로 오가며 힘들게 생계를 유지하던 삼촌의 모습이요. 그 해 크리스마스, 자녀들에게 줄 선물을 사기 위해 카드빚에 허덕이던 삼촌과 이모의 눈빛을 잊을 수 없어요. 그때 제가 삼촌께 말했죠. 내년에도 똑같을 거예요. 아시잖아요. 삼촌은 화를 냈어요. 제가 너무 비관적이라고 분명 좋아질 거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깨달은 진실은 이거였죠. 마음속에 빈곤의 파장이 가득한데 돈을 아무리 쫓아봐야 소용없다는 사실 사람들은 인정하기 싫어하지만 당신의 현실은 당신 마음의 진동수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불평하고 의심하고 가지지 못한 것에 집착하면 당신 삶에 무엇이 더해질까요? 맞아요. 불평할 거리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정부 탓, 상사 탓, 경제 탓을 하겠죠. 하지만 진실은 당신이 매 순간 당신의 생각과 감정으로 당신의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저도 한때는 엉망이었어요. 졸업 후에는 자동차 정비소에서 기름 갈고 바닥 청소하며 겨우 먹고 살았죠. 스스로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생은 고달프다고 믿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힘들었죠. 그러다 어떤 분이 Think and Grow Rich라는 책을 건네주셨어요. 모든 돈이 아이들에게 깨끗한 물, 음식, 교육을 제공하는 데 사용된다는 만족감이었죠. 제 사무실 책상에는 책의 트로피 같은 사진이 있어요. 아이들이 웃고 우리 교재를 공부하고 우리가 만든 책을 들고 있는 사진이죠.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생각은 이거예요. 돈이 저를 바꾸지 않았다는 거죠. 돈은 제게 범위를 넓혀줬을 뿐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저는 생활비도 겨우 버는데 어떻게 기부를 하거나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죠? 바로 거기에 함정이 있어요. 풍요로워져야 풍요로운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진동의 법칙은 반대 방향으로 작동해요. 먼저 풍요를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면 그 다음 풍요가 오는 거죠. 반직관적이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이걸 실천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오프라 윈프리는 모든 걸 자신만을 위해 쌓아두지 않고 사람들, 사업, 삶을 바꾸는 일에 투자해서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그리고 보세요.